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주말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들이 가기 좋은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해상으로 이동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섰던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고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인데요. 오늘 오후 강원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아침 출근하실 때 퇴근 시간에 내릴 비와 강한 바람에 대비해서 우산과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요 정당 후보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은 원주 을구에 출마하신 국민의힘 김원섭 후보와 이야기 나눌 텐데요. 총선 출마 의지와 주요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또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죠. 3월 2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부터 27일까지 사직서를 집단 제출하기로 해 전공의 이탈보다 의료 공백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의과대학 교수평의회는 최근 사직 결의문을 통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부한 정부의 독선을 저지하고 정부의 포갑에서 전공의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의 사직서가 제출되면 예정된 진료는 수행하지만 신규 환자나 초진 진료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올해 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이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필기시험 응시율 또한 최근 3년 이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 10만 3천여 명 중 7만 8천여 명이 응시해 응시율이 75.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9급 공무원 필기 응시율은 2022년 77.1%에서 2023년 78.5%로 소폭 올랐지만 올해 75.8%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하나인 방문 목욕 간호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원주시는 국비 지원금과 별도로 2억 5천만 원을 이 사업에 배정하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제22대 총선 특집으로 진행되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와 횡성, 영월, 평창, 홍천 지역구 주요 정당 후보자들 모셔서 총선 승리 의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 을구에 출마하신 국민의힘 김원섭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이번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예산 경제 전문가 김한섭입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60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배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작년 말까지 차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원주가 미래 희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고 다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향 원주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다양한 공약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공들여서 준비하신 공약은 무엇인가요? 네, 제 공약은 원주의 미래 그리고 청사진을 달성하는 실천 방법이자 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아이들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기업하기 좋아서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도시, 이런 원주를 만들기 위한 저의 정책 구상이며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 대개 모두 공들여 준비한 것들인데요. 특히 의료와 문화, 관광, 교통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우선 꼭 토요일 밤늦게 아픈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언제나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재유치하고 소아과, 산부인과 더 많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000원에서 13,000원대인 의료 가산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병의원 운영비 지원도 더 늘리겠습니다. 주말에 많은 분들이 뭐 하시나요? 혹시 서울이나 강릉에 문화관광 즐기러 가시지 않나요? 저는 작년 말에 확정된 오페라하우스에 이어서 현재 서울의 3개, 청주에 1개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원주에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도 만들 겁니다. 원주 시민들도 문화 즐기시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셔서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가 수도권과 가까운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기반이 딱 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관설 IC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상행선과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하행선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의료와 교통 분야를 가장 공들여 준비하신 것 같고 더불어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애써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연관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원주 갑구의 박정아 후보와 합동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오셨잖아요. 네. 첨단 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GTX D 노선의 종착역을 원주역으로 가져오겠다는 공약 발표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중앙에서 볼 때 원주에 인정하는 제조업이 바로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예. 기업들에게 스마트화, 디지털화 예산을 좀 지원해서 이 의료기기 산업이 좀 더 첨단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뵌 원주 기업인들께서는 이 기기들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인증, 그러니까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받는 그런 인증이 많이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증도 빨리 할 수 있게 인증센터를 설립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혁신도시의 건강보험공단하고 심평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두 기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우리는 기독병원이 있잖아요. 거기 임상경험 이런 거 합치면 우리가 의료기기 산업과 합쳐서 바이오 헬스의 산업 중심지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오송하고 대구에 제가 기재부 근무할 때도 그 첨단 의료 산업 복합단지에 많은 사업들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원주에도 그런 사업들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GTX 같은 경우에는 그 원주역까지 오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것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철도망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계획을 만들고 나라 살림 담당 부처인 제가 있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합니다. 저는 기획재정부 근무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와 이런 협의를 수도 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 경험과 더불어서 제가 30년간 맺어온 중앙부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도 여주 원유 복선 전철도 원주역까지 가져오고 GTX-D의 종착역도 원주역으로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제 경험상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료와 교통 분야의 공약을 무리 없이 추진하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반려동물 관리학과 신설과 또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장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반려동물과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한 공약을 마련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주변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예. 이제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원주시에 등록된 반려동물만 28,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과 합치면 훨씬 많은데요.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전문적으로 키우고 관리할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또 이 많은 유기견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들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등에서 세계적인 교육을 통해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배달도 이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라이더분들도 우리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안전하지 못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눈비가 많이 올 때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배달시키는 경우 저도 있었는데요. 예, 예. 라이더분들을 만나 뵈니까 재난 문자가 올 정도인데도 배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과 지자체, 라이더분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배달 라이더분들의 안전을 위한 묘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합천후에는 플랫폼 배달 앱에 라이더분들의 안전을 위해 주문을 자제해 주세요. 이런 공지를 좀 띄우는 거죠.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한 반려동물, 또 우리 배달 라이더분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공약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부분 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서 더욱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후보님은 원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그 원주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10년 뒤, 30년 뒤 원주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죠. 제가 기재부 근무하면서 특히 지난 10여 년간 많은 원주시와 강원도 분들을 만났습니다. 예산과 정책 요청이 그때그때 지역 현안에 조금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종 예산 지원이 되어도 그 효과가 분산되고 그래서 원주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힘으로 이제 뭉쳐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지역의 정치나 행정 리더들은 단기적인 목표에 치우치지 말고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그리고 그 비전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조금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점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해주신 답변과 또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서 국가 예산을 총괄하고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예산 전문가다라는 부분이 후보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원주의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오실 계획이실까요? 예, 말씀처럼 제가 강원도 출신으로는 첫 번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고 첫 번째 2차관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편입니다. 예. 제 예산 업무 경험에 비춰보면 기획재정부는 상대방이 무조건 우긴다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산은 그 필요성과 논리를 잘 만들어야 되고 특히 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되는지를 잘 설득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내려와 보니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즉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여러 일들에 대한 지원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 쓰는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지원, 또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 아이들 보육과 교육 문제, 환경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예. 제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기획재정부 후배들에게 이 현장을 잘 설명해주고 또 제가 재정 논리에 맞게 예산을 신청해서 필요한 국가 지원 예산 확보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보육, 교육, 환경 등등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하나도 없죠. 네네. 잘 당선이 되신다면 잘 실천을 해 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원주 을구에서 3선을 준비하고 계신 송기현 후보와 맞붙게 되셨는데요. 정치 신인이신 만큼 이 송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사의 전략이 있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제가 도전자이기 때문에 이슈를 만들어서 조금 거칠게 좀 해야만 시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언을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상대 후보와 불필요한 갈등을 대립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깨끗하고 당당하게 또 제가 준비한 것들,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가진 역량과 의지를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무공의 정치 신인이라고들 하시던데요. 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민심을 배운다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그동안 원주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했던 사례들, 예를 들면 오페라 하우스, 여주 원주 복선 전철, 반도체 아카데미, 정짓들, 바람숲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당선이 되면 제2회, 제3회 오페라 하우스와 수도권 전철을 시민들께 드릴 수 있다. 이런 약속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열하지만 깨끗한 선거로 승부를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어제 무슨 매체 뉴스에도 보니까 이번 을구에서 떠오르는 빅데이터 키워드 중에 나쁜 그런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왔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한 64%인가 65%가 긍정적인 말이 나와서 상당히 치열하지만 깨끗한 선거를 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런 기사도 제가 어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원주 청년재단 설립과 청년지원기금 조성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그 방식이 주로 보면은 기존에 있는 청년이 아닌 분들, 여러 단체들 이런 걸 통해서 청년 정책이 간접적으로 청년들의 그 의견을 간접적으로 수렴해서 정책화에 한다거나 집행한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 보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는 청년들이 직접 그 주체가 돼서 의견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거를 시정이나 국가 운영에 제안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서울이나 전북 부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주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체계가 좀 맞춰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재단의 형태든 아니면 무슨 센터의 형태든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또 그거에 필요한 예산도 조금 확보되면 좋겠다. 부안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이 매년 50억 원씩 4년간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원주도 그런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약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제22대 총선에서 유권자분들이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과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해서 그 방향과 그림이 실현되게 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감히 자부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정책을 정하는 일에 제가 깊이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청와대에 2번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2번 이렇게 정권과 관계없이 제가 국정을 보는 눈을 키워준 기회가 또 제 자산입니다. 원주 민생을 보듬는 예산경제 전문가로서 중앙부처와 국회, 또 사회단체 등과 30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일이 되는지 그걸 아는 경험이 중요한데요.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원주와 우리 삶을 조금 더 한 단계 도약시키고 또 우리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게 원주를 더 크게 키울 기회를 주십시오. 인물 보시고 가능성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실천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봐야겠네요.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원주 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2대 총선 남은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도 저희 방송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주 을 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53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오늘 정식적으로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이름이 긴데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인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오늘 정식 개소해서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센터는 원주 동부 복합체육센터 2층에 들어섰습니다.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아동돌봄에 대한 정보와 신청 체계를 일원화해서 아동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산됐던 여러 아동돌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긴급 일시돌봄, 아동돌봄 활동과 양성과 파견, 또 부모교육 상담 등을 제공해 양질의 아동돌봄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여성가족과 조정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최저 출생률이라는 변화에 이제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아동과 부모를 위한 더 편리하고 빈틈없는 원주형 아동 돌봄을 생각하게 되었고, 초등생을 위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원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주형 돌봄 정책의 허브 기능을 하게 될 원주시 아동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원주 동부 복합체육센터 2층에 문을 연 원주시 아동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아동 돌봄에 대한 정보와 신청 체계를 일원화하여 도내 최초 아동 돌봄에 대한 정보, 신청, 접수, 상담 등의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틈없는 아동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생 긴급 일시 돌봄, 아동 돌봄 활동과 양성 및 파견, 부모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해 양질의 아동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분산됐던 여러 아동돌봄 서비스를 좀 일원화해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구축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아동돌봄에 대한 정보와 신청 체계를 일원화해서 방과 후 돌봄 정보를 쉽고 빠르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는 10월에 도내 최초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원주시 내 아동돌봄과 관련된 돌봄기관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관내 돌봄 정책, 양육 뉴스, 문화 행사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원주형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빈틈없는 돌봄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긴급 일시 돌봄 사업을 하는데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돌봄 기관이 휴관하거나 또 보호자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 아동에 대해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또 정규 커리큘럼으로 아동 돌봄 활동과 양성 교육을 진행해서 원주시 관내에 있는 돌봄 기관으로 찾아가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부모 교육과 또 상담도 진행합니다. 이어서 원주시 여성가족과 조정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센터는 도내 처음으로 설치되었고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초등생 돌봄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돌봄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반기에 선보일 온라인 플랫폼과 더불어 다양한 돌봄 사업을 운영해 촘촘한 아동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아이 키우기 좋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원주시로 만들도록 원주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을
직장을 다니고도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도 추가로 설치하고 또 아동 돌봄과 관련된 이용료를 지원하는 양질의 체계적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원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